어서 오세요. 비밀의 서고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한 며느리.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그럼 이혼하든가. 그건 또 싫고. 아니 뭐가 이렇게 쿨해? 남편의 외도를 빌미로 시어머니에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어머니께서 저 키워주실 마음 없다 하심. 정준희 부회장이 구속되실 거예요. 그동안 준혁 씨 불륜도 전부 다 폭로할 거고요. 그러자. 해보지 뭐.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이게 왜 이렇게 세? 저 시험하신 거. 도끼로 가득 찬 며느리의 시어머니 굴욕 선물 세트 개봉을 시작하는데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더 좋고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멸감을 참으며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입꼬리는 승자의 미소로 실룩거립니다. 실룩? 실룩살룩? 하지만 상황은 금방 역전되는데 뭐지 외도하는 사진인 건가? 아니 이거 말을 안 들을 수 있는데 총은 뭐야 이거? 무릎부터 꿇어라. 이 집안 도대체 뭐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면 더 좋고. 쏘려면 여기다 쏘세요 어머님! 총 따윈 두렵지 않다. 뭐하는 짓이야?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대체 어머니, 무엇이 뭐든지 이들을 할수 이렇게 있는 만든 거잖아. 것일까요? 놔! 쏘라고요! 쏘라고! JTBC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 1회부터 4회. 그녀 이름은 윤재희. 미술관 아트스페이스진의 실장이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똑부러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세상은 잘만 굴러가니까 웃기지도 않죠 정말. 다만 그녀의 내면에는 끝없는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죠. 제이는 어릴 적부터 돈과 권력이 세상의 중심이란 것을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원망하며 바라보는 그 아이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 잘못이 무엇이냐고. 높은 위치에서 자신을 음흉하게 바라보던 그 사람을 너 참 이쁘다. 쩔쩔매게 만드는 더 높은 사람을 보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점점 돈과 권력의 힘을 갈망하게 된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여사님 뵙기 전까지 주변 정리하시고요. 준혁 도련님과의 두 분 데이트는 결혼 전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벌 가문 성진그룹의 둘째 아들과의 정략 결혼. 한순간에 윤재희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그녀와 결혼할 둘째 아들 정준혁은 그래 그거. JBC에 잘나가는 보도국 앵커이며 혼외자였습니다. 그렇게 윤재희와 정준혁은 그득한 야망을 갖고 성진가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작가 유족한테 받은 저작물 이용 허락서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전시 기간 동안 보험 증서 이송 포함이에요. 검찰총장 후보인 지방고검장 조광현의 아내인 권민선과 사인. 미술품 거래를 하며 여기 또 다른 비밀 거래를 나누는데 이 봉투와 함께 간 곳은 서한숙의 남매이자 성진그룹의 허수아비 회장 서영호의 병실에 있는 아내 민지영을 만나러 간 것이죠. 사실상 서영호는 바지 회장이고 서한숙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자 실세였죠. 배승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윤재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지검에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마약 사범 밀제 단속 기간에 걸린 피의자 중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던데. 바로 하나뿐인 사이에 매약 사건 은폐를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모르게 처리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던데요. 이제 그만 주시죠. 약속하신 거. 약속한 것은 어떠한 비밀이 들어있는 USB. 한편 서한숙은 JBC 뉴스 일정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메인 자리가 왜 비었어? 그게 정앵커 기획 기사인데 국장도 모른다고. 국장 준혁이한테 상투 잡힌 거야? 위계 서열이 무너져선 안 되지. 서한숙은 날이 선 감각으로 저녁 뉴스 일정에 메인 기사가 빠져있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령이 안 서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 되겠나 어디. 물건은 잘 받았어? 야,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그 메인 기사는 지금 정준혁의 손에 있습니다. 수고. 나랑 뉴스 하나 하자. 그래 그거. 메인. 그래야 성진그룹의 창업주 서종태의 기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슬슬 시한폭탄이 터질 타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머님. 오늘 뉴스 첫 소식은 JBC가 단독 입수한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지난 2012년부터 성진그룹이 정준일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과 성진그룹이 저지른 분식회계를 직접 보도한 정준혁과 이를 준비한 윤재의 합작 뉴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러게 애초에 준혁이 놈을 그렇게 밖으로 돌게 놔두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든. 옆에 딱 두고 앉아 가르쳐 키웠으면 지금쯤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참고로 형 정준일은 서한숙과 내연남의 아들이었고요. 동생 정준혁은 정필성과 내연녀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비싼 콩가루 집안이란 거죠. 아드님 내외가 작심하고 벌인 일을 정말 모르셨어요? 아님 시치미 떼기로 역할 분담하신 건가? 쟤 지금 뭐라는 거냐? 남편과 피가 안 섞인 시아버지를 뒤싸는 형 정준일 부회장의 아내 이주연. 제법이구나. 쉽진 않았어요. 원하는 게 뭐야? 드러나 보자. 어머님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요. 과감하게 선전포고한 그녀는 이단 콤보로 그룹 요왕의 자존심에 도발까지 해버립니다. 검찰 조사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해주세요, 아주버님.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야 윤 실장,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니? 다들 그만해요. 아빠 더 듣고 있지 마. 들어가. 그렇게 성진그룹을 휘청거리게 만든 그 다음날 그런 의심을 가질 시간에 네, 믿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시달리느니 그 덕에 어제 같은 영광도 있었던 거라고. 어머니 아직 별 말씀 없으시지? 눈치 보는 것도 좀 그만하고. 반말하지 마라. 별로야. 매력 없어. 뭔가 자신을 무시한 듯한 발언에 표정이 굳는 준혁. 너 삐졌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의문의 여성이 이들을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그녀는 정준혁과 아들 정현우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냅니다. 안녕. 그녀의 이름은 김희설, 아트 스페이스진의 도슨트입니다. 늦게 시작해서 27이요. 센스 있는 타입이구나. 좋은 소리 챙길 줄 아는 사람 마음에 들더라. 김희설은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슨트께서 정준혁 팬인가 보네. 사과부터 하시죠. 남의 물건 손댄 거. 회사 대표에게 예의범절을 따지는 당돌함. 뭐? 주인 허락 없이 뒤지면 안 되는 거. 상식 아닌가? 되게 열등감 중에 어떤 스위치를 건드렸길래 이렇게 발끈할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사과하라고요. 미안합니다. 깡 만렙 소유자 한국말 몰라요? 김희설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내로 단판을 지어야지. 저도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민정수석 진건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씬 양면 도와줄 테니. 그렇게 이들의 거래 규모는 더욱더 커집니다. 정준영 대통령 프로젝트부터 다른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방까지. 열려라 참.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방귀깨나 낀다는 인사들이 저지른 비위란 비위는 죄다 여기 모여 있지. 나라를 뒤흔들 인사들의 약점과 정보들이 가득한 방해 열쇠.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대신 실패하면 이혼이다.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양날의 검이 윤재희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윤재희는 뜨거운 밤을 지새우는데 같은 시각 윤재희 쪽 진영이었던 권민선은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녀의 죽음은 아무런 타살의 증거도 없이 자의적인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데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떡하니? 권민선이 자신과 한편이란 걸 알고 있는 서한숙이 의심스러울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의심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명색이 CM인데 그 정도 신경은 써야지 내가. 메시지 내용은 권민선의 남편 조광현의 외도 영상 유포였죠.
그렇게 남편의 외도 영상 유포로 인한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고검장 조강현의 내연녀 오예린이 유포자라고 생각한 윤재인은 자신의 일을 방해한 그녀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새벽에 소식 듣고 벌렁거리기 시작한 심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 마스카라 번진 거 이거 보이죠? 보이지? 결혼 마셔도 시원치 않은 니까지 년에 그냥 두고 보니라고. 사모님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데? 자신의 일을 방해한 것 따위엔 사람 취급 없는 윤재인. 그리고 문제의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나게 만들어? 네가 한 거 아니야? 신년 노영주라고요. 나는 쌍년 원이고요. 뭐야, 그러니까 원투가 또 따로 있었네? 이 영상을 보낸 것은 오예린이 아닌 노영주. 노영주는 조강현의 또 다른 내연녀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 아니, 이런 결혼제도의 파괴자 같으니. 제이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 시각 윤재이에게 정보를 넘긴 사실을 들킨 민지영. 그녀는 서한숙의 울타리에서 아웃됩니다. 조강연이는 어쩌실 건지. 우선 한주일보에서 가볍게 컬럼 하나 내죠. 애틋하고 동정심 있게. 깊은 슬픔에 빠진 남자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 맡겨도 될까? 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가 여사님 문장에 늘 품위가 넘치십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윤재인은 또다시 의심 포인트를 포착합니다. 앵커님 셋째 주 주말에 농구하러 가시잖아요. 아니, 바이올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인사해줘야지. 안녕.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고 몇 번 할 거예요? 그렇게 농구가 끝난 정준영은 은밀하게 누군가와 만나는데, 역시 예상대로 어리게 잘했어. 아니요. 이겼어요? 당연하지. 정말 아들의 가정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죠. 조광현 발인 다음 날 보도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조강현의 그 영상을 보도하기로 한 이들은 그 정도 예의는 윤재이를 다시 잡아먹으려 하는데, 윤 실장 불러 밥 한 끼 먹여야겠다.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만 발인 날 주변 기자들에게 문자가 오는데, 이거 뭐야? 조광현 발인 다음 날이 아닌 금일에 영상이 뿌려집니다.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기만 해. 다 끝장나는 거야. 내가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바로 나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그렇지. 땅땅 못 바꿔 올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관계 동영상의 인물을 오예린이라고 밝히고 모든 문제를 무마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제이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노영주는 사실 노영주가 죽었다고? 사람은 죽었는데 메신저 아이디는 어떻게 살아있어? 무연고 사망자? 사망 신고가 안 됐다는 거야?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죽고 없는데.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보내? 아이디만 있고 주인은 없다? 이건 기회야! 우리가 먼저 터뜨리자 그 동영상. 누군가 죽은 노영주의 아이디로 가짜 행세를 한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발벗고 나서줄 여자 있어.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날라온 한 메시지.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어서 오세요. 기세가 등등하네. 아니요. 저 지금 무지 피곤해요. 속상한 일 있거든요.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그럼 이혼하든가. 그건 또 싫고. 그건 또 싫다. 그럴 수 없다.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어머니께서 저 키워주실 마음 없다 하심. 정준희 부회장님 구속되실 거예요. 그동안 준혁 씨 불륜도 전부 다 폭로할 거고요.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러자. 해보지 뭐.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 시험하신 거. 도끼가 끝까지 올라온 윤재희의 찍어 누르기 시전.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더 좋고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재벌 그룹의 실세로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이 서한숙을 덮쳐옵니다. 됐어요, 그 정도. 자기 집 대문에 발길질하는 바보 천치 아니에요, 저. 대문 열쇠가 누구 손에 쥐었는지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승리의 미소를 짓는 제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서한숙. 그 후 윤재인은 전 남친이자 조광현의 오른팔인 검사 박정호에게 한 정보를 얻습니다. 노영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야. 출산을 한 적이 있더라고. 서류상으로는 사산인데 간호사 말이 입양을 보냈다나 봐. 조광현이 이러는 거야? 시기상으로는 가능성 있어. 네 짐작대로 이 모든 게 서한숙 여사가 꾸민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광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주제에 이따위 인간이니까 그나마 발이라도 걸친 건데 노영주 주변 샅샅이 뒤져. 조광현하고 사이 전부 다 찾아내야 돼. 이번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제이가 걱정되는 박정호. 김희철 씨 식당 예약 어디로 했어? 아, 그게요. 사정이 좀 알바 때문에 시간 빼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승낙도 거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만. 한편 대표와 마찰이 있었던 김희설을 설득하러 나선 윤재희. 우리 대표가 무례하게 굴어서 불쾌했죠. 네. 나한테라도 사과 받으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 네. 나 김희설 씨 필요해요. 김희설 씨 마음 풀리도록 사과하고 내 부탁 들어달라고 사정하려고 하는데. 다행이다. 이 둘은 서로 닮은 뭔가가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어요. 마리조와 도슨트지 전시해설 맡은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호칭 인플레. 그냥 안내도움이라고 하면 될걸.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도슨트 이름값 할 테니 무시하지 마라. 네. 축하해요, 김희설 씨. 작전 성공이야. 김희설이 마음에 든 유재인은 아무 회의도 없이 특별 전시 해설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브로셔를 확인하러 온 대표.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브로셔 좀 보자. 인쇄 전에 장관님 양력이랑 확인받게. 네? 브로셔 시안 보자고. 그렇게 이주연 대표는 격앙된 마음에 제이에게 하이파이브를 얼굴에 하는데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오냐 오냐 봐주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지 네가. 김희설 씨, 제가 다시 채용했습니다. 인사이트가 특별한 친구예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도둑놈처럼 남의 집 담장 넘어 들어와 제 집 행세하겠다는 거구나. 누구처럼. 선 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보자 하니까. 재벌 후계자 남편으로 환승해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이뤄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란 거 좀 해보라고요. 이 멍청한 기집애요. 그런 제이를 서늘하면서도 흥미롭게 응시하는 서한숙. 그 후 제이는 300석 규모의 텅 빈 객석과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객석 의자마다 붙어있는 기증자 이름이 적힌 금속 라벨들. 명예회장 서종태, 서한숙, 회장부터 대통령까지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야망. 결연하게 마음을 다잡고 결심이 선 듯 되돌아 나갑니다. 한편 죽은 노영주의 집에 몰래 들어오는 의문의 남자. 그는 마치 이 집 구조를 잘 아는 듯 여러 사람들의 포털 기사 인쇄물을 빠르게 챙기는데, 그렇게 윤재희와 박정호의 곁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이들도 노영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것이었죠. 라 그랬지. 한강 투신. 모형고자 사망 신고 어떻게 해?
시간 끄지 말고 처리하자. 공고기간 아직 남았어. 기간 중에 연고자 나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럼 더 서둘러 치워야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솔직히 집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둬? 네가 선택한 거야.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넌 조강현 말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 몰라도 나한텐 그나마 여기가 제일 안전하거든.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너무나 맹목적인 그녀. 사랑했기에 그녀를 돕고 싶었던 정호는 그저 심란할 뿐입니다. 한편 포털 기사 인쇄본을 가져간 남자는 기사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고 누군가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후 기사 인쇄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한숙의 비서 한민혁? 그리고 그 자리에 5만 원 다발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인쇄물을 보며 한숨을 쉬는 서한숙. 그녀는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 김희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설마 아까 기사 인쇄물을 가져간 게 남자가 아닌 이설이었던 걸까요? 아직은 의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대부분 의문이 사실이죠. 한편 남편 준혁이 없는 사이 윤재희를 데려가는 박정호. 뭐야 너? 네 남편인데 오늘 스케줄은 모르나 봐? 내 남편이 지금쯤 여자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거 상기시켜주려고 온 거야? 불쌍한 척하지 마. 이거 다 네 욕심이야. 네 더러운 욕심.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 아니 갑자기 키가를? 여기서? 진심이 희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농락당하는 거. 나는 그런 꼴을 겪지 않으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 분노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곧 약점으로 변하는데 다음날 서고에 간 제이는 자신의 치부가 담긴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늘하게 비웃고 있는 서한숙.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릎부터 꿇어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면 더 좋고.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저 진짜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건 처절함을 보여주는데 뭐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적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살아요. 결국 큰 사고가 일어나고야 맙니다. 뭐야? 주인공 죽은 거야? 아니지?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비껴맞아 목숨을 건진 윤재희. 그리고 윤재희에게 주어지는 목걸이 아닌 계약서. 그리고 이건 현우 도련님 앞으로 양도될 성진물산 주식. 그토록 갖고 싶던 성진물산 주식을 양도해 주는데 현우 친자 확인 서류는 제가 태어나는 대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랑 나 사이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필요야? 총알과 무릎 꿇기로 맺어진 사이긴 하지. 몸조리 잘하거라.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야. 한편 병문 안으로 온 김희설을 유혹하는 스윗 아이즈 정준혁 좋아. 하지만 눈치 백단 윤재희도 금방 알아챕니다. 참고로 JTBC 공작도시의 인물관계도에선 정준혁이 김희설을 바라보는 관계를 욕정이란 한 단어로 표시합니다. 뭐 하나만 하자. 김희철 씨 괜찮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어딘가 좀 불편해 보여서. 정준영 앵커님한테 관심 있어요. 뭐야, 뭐라는 거예요? 저기요. 근데 윤재희 실장님한테 더 관심이 있고요. 뭐? 남편분에 대한 관심은 순전히 그런 거예요. 윤재희라는 사람이 선택한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제이와 이설은 한순간에 서로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날 밤 제이의 서랍 안에 태블릿을 꺼내 김희설의 이력서를 찾아보는 욕망의 남자 정준혁.
그 후 바로 김이설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뵙죠. 속을 알 수 없는 이설의 표정. 살짝 웃는데? 안녕하십니까, 김희설입니다. 지금부터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재희의 추천대로 이설이 전시해설을 받고 이설의 리허설이 만족스러운 윤재희와 그녀를 지켜보는 서한숙. 어디 있나 한참 찾았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여기 살던 사람들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실장님은 이 작품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가슴이 시려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 마치 하얗게 반짝이는 저 흙길이 버석버석하게 눈물도 사치려고 말라버린 것 같아서. 김희설 씨는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뭔가 감정이 실려있는 듯한 이설의 날카로운 말투.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것도 모를 일이지만. 과거 깡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는 여성. 그녀는 노영주였고 깡패 일행 중 한 명이 죽은 권민선이었죠.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은 찾았니? 쫓고 있습니다. 서둘러라. 그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야 되겠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좋게 생각해요, 우리. 누굴 위해서요? 과연 서한숙을 뭘 알고 있고 김희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화려해서 공작새 할 때 공작 도시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 겉모습 수가 판치는 상류층과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는 도끼 품은 사람들의 정신 나갈 것 같은 공작이 휘몰아치는 공작 도시인 JTBC 수목 드라마 공작 도시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영합니다. 내 치부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남의 치부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망신 주고. 나 그런 사람이야. 자기 오늘 유난히 예쁘다. 좋은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됐던 여성분에 대한 제보 때문에. 노영주란 애랑 같이 살던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모양이더라. 찜찜하잖아. 여자가 아무리 모질고 독해도 그렇지. 아니지 당신은. 못된 기집애라 나 혼내줬거든. 통쾌하고 기분이 더럽더라.